안녕하세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김쌤 영어 네이버 블로그의 내용을 김쌤이 직접 낭독해드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외국어인가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 외래어인가 입니다. 당신의 영어 외국어인가 외래어인가 입니다. 대부분 한국인 영어 학습자분들에게 How are you? 라고 하면 I'm fine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네이티브에게 How are you? 라고 하면 I'm fine 이외에도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김쌤의 이런 질문에 많은 분들이 영어를 외워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우는 것이 외국어 학습이라고 배웠습니다. 김쌤도 학창시절 영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무조건 외운 적이 많았습니다. 김쌤은 그 학습법을 깡그리 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조건 깡그리 외운다고 해서 깡그리 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은 잘 나올지 몰라도 영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얼마 전 있었던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외국인 회사 30년차 중역 간부 직원 한 분이 김쌤 영어 문답 영작 특별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분은 영어로 4시간 이상 회의 진행이 가능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분을 영어 능력자로 보았고 모두들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이유를 찾아 김쌤 영어 문답 영작 특별반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김쌤이 그분에게 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 두 아들을 만나러 미국에 가끔 가는데 그때마다 그 두 아들 학교 친구들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 학교 친구들과 두 자녀의 대화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회사에서는 4시간 이상 영어로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그의 영어 실력이 자신의 아들과 친구들이 나누는 그 단순하고 짧은 영어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읽어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들의 영어가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 무슨 조화일까요? 김쌤은 그분과 2회에 걸쳐 8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이 내린 결론은 김쌤의 결론과 같아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하는 그 발음 좋고 유창한 영어는 사실은 한국어라는 점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서두에서 How are you? 하면 왜 I'm fine? 만 대답을 하게 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How are you? 를 How are you? 라고 느끼지 않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I'm fine 를 I'm fine 으로 느끼지 않고 잘 지내 로 받아들입니다. 입에서는 발음이 영어인데 내용물은 국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김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양인가 늑대인가? 당연히 늑대입니다. How are you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한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국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어를 모르는 네이티브는 국어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일반화되었습니까? 다음은 바로 앞기사 네이티브는 왜 내 영어를 이해 못할까 기사의 일부입니다. 캐시형 How are you? 이하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캐시형
I'm good. 이하이. How old are you? 캐시형. 17. 이하이. I'm 16. 이하이. Your sister. 캐시형. question. 통역사. 유아 언니. 캐시 언니. 야. 이하이. 바로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앞 기사 네이티브는 왜 내 영어를 이해 못할까 해서 김쌤은 시스터는 언니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수 이하이 양이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원어민 캐시 영양에게 You are sister 라고 하자 캐시 영양이 황당한 표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동영상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통역사가 Your 언니 라고 하자 그때서야 캐시형 양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터는 언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어에서 시스터는 같은 부모를 둔 여자 형제를 의미합니다. 언니는 여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두 의미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대상이 여자라는 점 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같은 의미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재 영어 학습법인 것입니다. 영어를 국어와 대응시켜서 배우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영어 교육 시스템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는 영어를 습득하기보다는 발음만 영어인 또 다른 국어를 습득하기 쉽습니다. 발음만 영어인 또 다른 국어를 우리는 일명 외래어라고 합니다. 발음이 영어이지만 국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스터를 언니로 외웠기에 언니로 부를 상황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하이 양이 자신과 다른 부모를 둔 캐시 영양에게 시스터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이 인간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학교에서 고통스럽게 영어를 암기하듯이 언어를 습득하도록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셨다면 선물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언어를 습득하였습니다. 국어를 배우러 학교에 가지 않아도 국어로 일상생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언어를 습득하였고 주변인도 자신도 모르게 아기에게 언어를 가르쳤기에 배우는 분도 가르치는 분도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게 되었는지 방법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고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해보신 분은 그 결과가 그닥 좋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원에서 학습자와 원어민 교사의 만남과 아기와 엄마의 만남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전자는 영어를 못하는 학습자에게 영어로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학습자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어떤 의도로 말하고자 하는지 원어민 교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설사 학습자에게 국어로 말할 기회를 줘도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그들이 인정하는 지난해 미국인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에 대한 통계 보고에 의하면 1위는 중국어, 그 많은 글자 때문에 2위는 일본어, 언어도 어렵고 글자에 한자가 있어서 3위는 한국어, 글자는 쉬운데 언어가 어려워서 국어를 원어민 교사가 온전히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김쌤은 한국에서 십수년 살아도 국어를 못하는 영어권 외국인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국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한국말 잘하는 네이티브는 그분만의 타고난 뛰어난 언어 습득 능력으로 잘하게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분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십수년 살아도 한국어를 못합니다. 미국 영화에 이쁘고 날씬한 배우만 나온다고 해서 미국에 이쁘고 날씬한 분만 산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한들 학습자의 의도를 영어로 바꾸어 말해주지 못합니다. 초능력, 독심술이 있는 원어민 교사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학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와 엄마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돌보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기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손으로 입에 뭐든 쉽게 넣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질 수도 있고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를 보는 것은 한시도 눈 한눈 팔 수 없는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IQ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이고 모국어 습득된 나이인 만 3세 이하의 IQ는 60입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는 이 단순한 지능을 가진 아기가 모국어법에 전혀 맞지 않는 옹알이를 해도 다 알아듣고 모국어로 바꿔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기의 옹알이를 듣고 이해를 못하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아기의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마는 아기의 의도를 알아서 모국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을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인 학원에서 원어민 교사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쌤이 이런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활하도록 권하는 것입니까? 전혀, 완전히, 아예 이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엄마처럼 해주어도 아기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두뇌에 있습니다. 만 3세의 IQ는 60인데 우리의 IQ는 이보다 훨씬 높고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수기를 가리키며 아기나 만 3세의 유아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이거 뭐예요? 물 주세요? 목말라요? 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이 정수기 좋아요? 이 정수기 렌탈이에요? 이 정수기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이 정수기 매달 내는 렌탈비가 얼마예요? 이 정수기 정수 방식이 역삼 투합 방식인가요? 이 정수기 쓸만해요? 이 정수기 전에는 무슨 정수기 썼었어요? 이 정수기를 바꾼 지는 얼마나 되었죠? 등등등.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계속 원어민 교사가 지켜보았다고 어른 학습자가 무슨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지 맞출 수가 있습니까? 아주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큰 성인은 아기처럼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다는 말을 김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24년간의 연구 결과가 이와 같다면 김쌤이 지금 이 글을 쓸 이유가 없겠지요. 김쌤은 아기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지만 아기와 같은 언어 습득 원리로는 더 쉽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기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아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변 상황과 아기의 표정, 손짓, 옹알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엄마가 목으로 바꾸어 말해줍니다. 그러면 전자와 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자의 역할을 우리는 수십 년간 사용해온 모국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하지 못한 것을 청소년과 어른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국어로 말하는 것을 아기는 못해도 어른은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는 해결이 되었고 그것을 영어로 바꿔줄 네이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김쌤의 문답 영작입니다. 지금 문답 영작 시즌 3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즌 4도 진행 중입니다. 시즌 3 10회까지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맛을 봐야 알 수 있듯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윅 얻으시기 바랍니다.